네, 안녕하세요. 서울도 비 옵니다. 서울도 비 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러니까요. 노동섭님은 다른 일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죠? 예. 일이 아, 라이브로 하시면 채팅으로서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긴 합니다만은 녹화로 들어도 제가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제목을 파동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가가 올랐죠? 24포인트 올랐습니다. 어제는 50포인트 이상을 주입박더니, 또나 간밤에 미국 시장은 또 주입박은 한 1% 이상, 또 나스닥 시장은 또 1% 정도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 반등했어요. 이제는 어제 하락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제는 올라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쉽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할 만한, 솔직히 저로서 그다지 그런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많이 주가가 빠졌으니까 오늘은 반등하는 거다. 그리고 어제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올라갈 거다. 라고 한다면 아니야, 그렇지 않다 라고 반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야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파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디서 바닥에서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그죠? 꼭지에서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물증을 보고 거래하고자 하는 것이지, 바닥에서 사라고 덤비면은 우리가 사고 나면은 그게 바닥이 아니고 지하 1층밖에 안 되고 지하 2, 3, 4, 5, 6으로 떨어질 수도 많았고,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10층이다 싶어서 그만 왔다 싶어서 꼭지라고 팔고 나니까 10층은 개뿔, 20층, 30층, 50층, 100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꼭지나 바닥을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죠. 그죠? 오늘 그래서 바닥이나 꼭지가 아니고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추세. 그죠? 추세를 보고 흐름을 보고 가라. 근데 추세를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추세는 어떤 추세가 있습니까? 상승 추세가 있고, 그죠? 당연히 추세에는 하락 추세가 있죠. 그죠?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뭐고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가 뭐고 떨어지는 게 하락 추세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정인 답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정의가 아니고 정의를 내려라. 상승 추세의 소위 말해서 데피니션이 뭐냐, 정의가 뭐냐 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란 상승하는 폭이, 그죠? 하락폭보다 클 경우를, 주가는 오락내리락 하게 되어 있는데 상승하는 폭이 하락하는 폭보다 큰 경우를 뭡니까? 상승 추세라 그러죠. 반면에 하락 추세는 하락하는 폭이 상승 폭보다 작은 거, 하락폭이, 그죠? 상승하는 폭보다 크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하락 추세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추세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추세의 구성을 말한다면 뭡니까? 는 산과, 그죠? 이거로 말하면 피크와 바닥, 트라우. 그러니까 산이고 골의 컨비네이션이 서로 합쳐진 거다라고 말합니다. 산이 뭐고, 추세란 게 주가가 끝없이 원웨이로 올라가거나 원웨이로 떨어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없죠. 그죠?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는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여기 산이죠. 여기 산이고, 그 다음에 골이 바닥, 이게 골입니다. 그죠? 이게 골이고 트라우고 이게 산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정의를 내린다면 추세란 상승 추세란 이 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승 추세라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하락 추세는 골이 아니고 요 고점이, 산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하락 추세다라고 말하죠. 그죠? 내려가는 거. 이게 산이 내려가는 거. 그죠? 산이 내려가는 걸 하락 추세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올라가는 상승폭에 비해 가지고 이 폭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아이고, 반대입니다. 이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나는 거. 다시 말해서 50포인트 올라가고 10포인트 떨어지고 30포인트 떨어지고 올라가고 5포인트 떨어지고, 이게 상승 추세고, 하락 추세는 상승폭에 비해서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00포인트 떨어지고 50포인트 오르고 70포인트 떨어지고 20포인트 올라가고, 이게 이제 하락 추세다라고 말하죠. 그죠? 왜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오늘 25포인트 올랐다 그래서 어제 50포인트 떨어지고 오늘 25포인트 올랐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상승 추세가 되려면 어제 50포인트 떨어졌다면 오늘 75포인트가 올라야, 어제 하락폭을 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야 상승 추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트로서 이야기해 봅니다. 이야기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요때마더라도 이렇게 됐죠. 뭡니까? 상승폭보다도 하락폭이 적게 나타나고,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졌으니까 이건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요 점을 고별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많이 떨어지고 조금 오르고, 많이 떨어지고 조금 오르니까 이걸 갖다가 상승 트렌드가 말한다면 지금은 하락 트렌드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올라가면 되지 않소? 물론입니다. 그러려면은 다시 지금이 하락 추세가 아니고 상승 추세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올라야죠. 그렇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여기를 갖다가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였다면 지금부터 하락 추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 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크게 봐서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올라갔네, 아직도 상승 추세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기로 여기를 변화일이라고 설명드렸고요. 변곡점, 그 다음에 요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변화일이라고 이런저런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은, 여하간 거기서 우리가 크게 보아서 변화일 이상으로 추세가 다시 상승세가 되려면 요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따라서 지금은 아직도 오늘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24포인트 올랐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세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다는 거고요. 또는 일목으로 말한다면 아직까지 추세의 기준이 되고 있는 기준선 밑에 있고, 주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구름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일목으로 보더라도 뭡니까? 지금의 추세는 하락 추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따라서 상승 추세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크게 보아서는 요 점을 넘어서는 상승세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혹은 단기적으로 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추세가 되려면 뭡니까? 최소한 이 점 이상을, 요점 제가 길게 표시하고 있는 2500선 이상으로 올라가 줘야, 그래야 이거라도 넘어가 줘야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잖아. 다시 약간의 요까지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였고 다시 새로운 상승 추세다라고 말하려면 결국은 전고점을 넘어가야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올랐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상승세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칫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제목은 파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동안 우리가 엘리엇 들어서 파동을 이래저래 이야기해 봤죠. 그죠? 그래서 파동을 매기는 방식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파동을 매기고 있었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로서 또는 영상으로서 올려놓았던 거고요.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낙서를 하면 이게 언제라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죠? 지워집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요 펜으로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아무리 지우지 않으니까 예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남겨두고 이후에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죠? 차트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고 있는 건데, 자, 크게 보는 방식에는 우리가 시장을 보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낙관적으로 파동을 매길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그죠? 파동을 매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낙관적으로 파동을 매길 때 근거는 뭐냐? 근거는 보다시피, 자, 여기까지가 A 파동이고, 그죠? 여기까지가 B 파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파동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C 파동 끝났다. 그래서 여기가 1파동, 네모 1파동, 네모 2파동, 네모 3파동, 네모 4파동, 네모 5파동 끝났다. 2276이 소위 말해서 3316에서 2276까지가 하락파동 끝. 예? 하락파동 끝.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짜장짱짱짱 충격파다. 상승파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1번 파동이다. C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1번 파동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낙관적인 주장입니다. 그죠? 낙관적인 주장입니다. 낙관적인 주장. 이라면은 2276이 끝이고 지금부터는 파동이 끝이라고 하는 게 낙관적으로 주장이고요. 그게 아니고,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라고 하는 파동은, 하는 것은, 이까지는 A가 맞고요. 여기까지는 B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걸 아직 C로 보는데, 조금 전에는 C를, 우리가 여기서 C가 끝, 2576을 C 끝! 지금부터 상승 시작이라고 봤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네모 1, 여기가 1, 2, 그 다음에 여기를 3, 4, 5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다시 본다면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가 1, 여기가 1은 맞고, 여기는 2는 맞는데, 3을 어디로 보느냐? 아까는 여기를 3을 여기로 봤습니다만, 낙관적인 3을 여기로 봤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여기가 겨우 3이야. 따라서, 요거는 4야. 따라서, 한 번 더 내려가는 5가 있을 거야. 따라서, 요거는 뭡니까? 반등파동이고, 조정파동이다. 2576부터 2500 근처까지 갔던 게 반등파동이고 조정파동이다. 따라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하나의 하락파동이 있을 텐데, 이 파동은 필연적으로 2576을 무너뜨릴 거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는 낙관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보수적으로 보느냐?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 그럼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합니까? 2276이죠, 그죠? 2576이 지지되면은 이게 맞는 거고. 그렇죠. 계속 올라가면은 맞는 거고, 2576이 지지 안 되면은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2576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노? 그러면 이게 비관적인, 보수적인 파동 계산이 맞는 거니까, 자장장장장 앞으로도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다가 2276이면, 이하면 손절하겠다. 이게 이제 엘리어트의 파동에서 말하는 정통적인 어프로치예요. 정통적으로 파동을 두 개로 계산해 봤는데, 우리의 파동 계산이 틀리려면 결정적으로 뭐가 틀려야 되느냐? 2276 이게 5번 파동의 바닥으로 봤는데, 무너지네? 이게 5번 파동의 바닥 아니네? 그럼 이게 5가 아니네? 따라서 아직 5가 멀었네? 더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2276 이에 내려갔을 때 그때 모든 것을 손절하는 방법이 정통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마감가가 2450인데, 오늘인데, 2276 이하면 손절한다면, 2450에, 예를 들어 설령 여기서, 이 위에서 사겠습니다만은, 2450에서 샀더라도, 설령 오늘 샀더라도, 2276 밑으로 빠지면 도대체, 한 200포인트 손실을 보고, 기다리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게 너무나 혹독하죠. 물론 2276이 무너지면은 더 갈 거야. 한 200포인트 더 갈 거예요. 밑으로 한 2000포인트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2276이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든 간에 팔아야 돼.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돼. 하지만 2450에도 안 팔았는데 2276 밑으로 내려갈 때 팔아라. 그때까지 기다려보라. 모르니까, 혹시 올라갈지 모르니까 지금 더 기다려보다가 2576m 내려오면 그때 가서 팔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이게 정통적인 어프로치라 할지라도 너무나 가혹하죠. 그죠? 어떻게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걸 봐요. 진짜 그거 봐. 엘리어트 파동 믿노? 차라리 좀 밀리면 팔지 뭐. 이래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꼭지에서 안 사고, 아무리 바닥에서 안 판다고 하지만, 아무리 바닥에서 안 사고, 아무리 꼭지에서 안 판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한다 할지라도 2276 밑으로 내려가는 꼴을 보고 매도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너무하지 않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선책이 먹고, 근본적으로, 과연 지금이 2576부터 이까지가 우리는 예를 들어 낙관적으로 보고, 예? 낙관적으로 보고, 이걸 갖다가 새로운 상승파동이라고 본다면, 쉽게 말해서 2576 무너지기 전에, 뭔가 다른 물증이 없겠나. 이게 틀렸다는, 상승파동이 틀렸다는 물증. 그죠? 틀렸다는 물증이 있으면, 이까지 안 가더라도, 이까지 안 기다리더라도, 이 근처에서 어디선가, 뭡니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목으로 말한다면, 저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죠? 구름 안에 들어왔으니까, 최소한 타진 매도라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이야기는 일목 이야기 아니고, 소위 엘리어트로 봐서, 우리가 또 엘리어트라고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엘리어트로 봐서, 지금 도대체 어디쯤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게, 그러면 상승파동을 하자 이거죠. 가정, 우리 논문에서 뭐라고 하자. 예? 예를 들어, 지금이 상승파라고 하자 이거죠.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그런데 가정을 냈는데, 이게서 however, 이런 어떤 거에서 이게 만약에 가정과 모순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가정과 모순되는 무슨 물증이 나온다면, 이게 가정이 틀렸다. 따라서 지금이 상승파가 아니다. 가 되겠죠. 모든, 소위 말해서 지금의 가설에 대해서, 지금이 상승파라는 가설을 무너뜨리는 뭔가 물증. 을 찾아보자는 거죠. 2576이 아니고 그 전에 뭔가 다른 물증. 자, 먼저 지금을 상승파동이라 봅니다. 충격파동이라 보자 이거죠. 그럼 여기가 충격파동은 몇 개로? 5개의 파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5개 파동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1번 파동 맞죠? 그죠? 자,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2번 파동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3, 이거 4,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거 3이라고 이걸 4라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안 되잖아. 1, 2, 3, 4 안 되잖아. 그죠? 이거 아니야. 지우고. 참, 이거 우리 뭡니까? 일목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일목을 지우고, 요거만 잘 보이게. 자, 요거만 잘 보이게.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까지가 1. 여기가 1이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2죠. 이까지는 문제 없어요. 만약에 여기 이놈 2가 1m로, 2575m 내려가 버리면 1, 2라는 말이 틀려봅니다만은 아직은 1, 2까지는 괜찮아져.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죠. 됩니까? 이게 3이 아니죠. 그죠? 그죠? 3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우리 3이 아니니까 그럼 전체가 여기까지 큰 3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가 큰 3의 1, 그죠? 여기가 큰 3의 2까지는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뭐고 큰 3의 3이다. 그럼 지금 뭐고 큰 3의 4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4다. 그러면 잠깐만. 요게 1이고 요게 1이고 요게 1이고 요게 4라면 1하고 4하고는 겹치면은 안 되죠. 그죠? 겹치면 안 되죠. 따라서 요 1번 우리가 지금 1번 파동이라고 보고 있는 그 동그라미 1번 파동이라고 보고 있는 파동이 꼭지가 어디까지 나타나냐 보면은 얼마입니까? 2417이죠. 보이십니까? 7월 22일 날
7월 20일 날 고가가 2417.91이었습니다. 그죠? 2417.91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사니까 요 바닥이 얼마냐니까 2417.01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3에 1이고 3에 2고 3에 3이고 3에 4라고 할 때 이게 2300 2417이었고요. 요 꼭지가. 그 다음에 어제의 바닥도 2417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꼭지는 2417.91이었고 이날은 2417.07인가 했으니까 사실은 두 개가 살짝 겹치긴 했어요. 오케이. 낙관적이야. 이건 봐줘. 91, 07 이거 봐줘. 둘 다 2417이고 2417이니까 억지로 말해서 아직까지 겹치지는 않은 거 아니냐 라고도 말할 수 있죠. 1, 2,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그 다음에 동그라미 5 되면서 그 다음에 3. 낙관적이 되려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2417이 1번 파동의 고점이면서 4번, 물론 1이라는 것은 3-1입니다만은 3-1의 고점이면서 3-4의 저점이므로 만약에 아직까지는 두 개가 2417하고 좋게 말하면 9일하고 03이가 07에 겹치긴 했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2417에 딱 붙었다 치고 만약에 앞으로 한 번 더 주가 더 밀려서 내일이라도 밀려서 2417을 현저하게 하회하면 밑으로 더 내려가서 이게 이 점을 2417 1번 동그라미 1번 파동이라 했던 점을 천저하게 무너뜨리면은 이게 아니구나. 3의 1이 아니구나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1, 2, 3의 1, 3의 2, 3의 3, 3의 4라고 했던 시나리오가 사라지는 거죠. 그죠? 결국은 뭐냐? 2276까지 기다리기 전에, 2276까지 기다리기 전에, 어디까지? 2417을 다시 한번 현저하게 하회하면, 이게 바로 결정적인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고 꼭지고 앞으로 올라갈 거다. 2576의 바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물증이 되는 거죠. 그죠?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반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사실은 어제 50포인트 떨어지고 오늘 24포인트 올랐다 그래가지고 상승 추세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냐. 하지만 억지로 말해가지고 오케이 좋아 지금은 상승 추세로 하자. 여기가 바닥이고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라고 하자 할지라도 파동 오르맥에서 1번 2번 다음에 제대로 안 되니까 3의 1 3의 2 3의 3 3의 4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개가 겹쳐져 버리면은 꽝이다. 만약에 그럼 이게 낙관적이지 아니면 뭐야 되는 그럼 보수적이다. 방어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1, 2, 3, 4, 5가 아니고 뭡니까? ABC 파동 오르맥이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된다든지 로 되는 파동이고 다시 지금부터는 여기가 4파동의 꼭지고 지금부터는 다시 5번 파동이고 여기까지 3이니까 지금부터는 여기가 4고 다시 5가 되는 네모 3입니다만은 되는 파동으로서 2576을 무너뜨리는 파동이 나타날 거다 하는 증거가 2417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참고로 44라고 드립니다. 심텍, 삼바하고 LG노텍이 오늘 좀 올랐는데 아직 손실이라 매도를 못했습니다. 내일도 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내일도 오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연식이 오래된 분들은 우리 옛날에 운전할 때는 지금이야 다 우리가 내비를 가지고 운전합니다만은 예전에 내비 없을 때는 뭘 가지고 운전합니까? 가면서 이제 도로 표지판 쳐다봅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그러니까 예전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길을 잘 외워요. 왜? 길을 잃으면 곤란하니까 길을 잘 외우죠. 그죠? 예전에 핸드폰 어떤 시절마다라도 전화번호 한 몇백 개씩 외웠어요. 그죠? 전화번호 외웠죠. 전화번호. 요즘은 전화번호 못 외웁니다. 핸드폰에 다 있는데 뭐. 길 모릅니다. 내비에 다 있는데 뭐. anyway. 내비 말고 그때는 그럼 어떻게 운전했느냐. 여러분들 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 안에 다 지도책이 다 하나씩 있어요. 지도책. 그죠? 지도책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를 쳐다보고 있었죠. 지도책. 그 지도책으로 생각한다면 엘리어트 파동이 바로 뭡니까? 지도책 같은 거야. 내가 지금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를 들어 3번 국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3번 국도가 맞다면 앞으로 조금 있다가 내거리가 나와야 되고, 그죠? 내거리가 나와야 되고, 내거리에서 8번 국도하고 3번 국도가 만나는 내거리가 앞으로 1km 앞에 나와야 되고, 1km 앞에서 우회전하면 된다. 근데 가는데, 아무리 가도 8번 국도하고 3번 국도가 만나는 내거리가 안 나온다. 그럼 뭡니까? 아,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위치가 3번 국도가 아니구나. 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물증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로 지금을 상승파동이고 충격파동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 2417 어제의 바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올랐습니다만은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올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유럽의 중앙은행 있죠, 그죠? 독일에도 부바가 있고, 분데스뱅크가 있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프랑스도 있고, 그죠? 뭐, 영어로, 프랑스는, 프랑스 발음이니까 정확히 제가 발음 못하겠습니다만, 뭐, 뱅크 오브 이탈리도 있고, 그죠? 뭐, 등등의 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있죠. 있습니다. 있으면, 걔들은 유로를 쓰고 있으니까, 뭐, 발권도 안 되고, 금리도 제대로 결정 못하고, 환율도 결정 못하고, 중앙은행 뭐라고 두노?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그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유로는 유로대로 쓸지라도, 반드시 발권하고, 그 말고도 하는 일이 또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뭐냐니까. 중앙은행이 뭡니까? 은행이죠. 은행이죠. 예를 들어서, 이상희님 돈 어디 있습니까? 계좌 어디 있습니까? 은행이죠, 은행에. 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행에. 그죠? 은행에, 뭐, 시중은행에, 무슨 은행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은행이나, 그죠? 무슨, 신한은행에 계좌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은행들, 도이치뱅크, 드레스너뱅크, 또는 뭐, 란데스뱅크, 이런 은행들의 구자가 어디 있냐니까, 분데스뱅크, 소위 부바, 독일의 중앙은행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에 구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중앙은행에 있는 구자에서 그 돈이 나오면은 분데스뱅크에다가 맡기고,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은 분데스뱅크에서 소위 상업부문 재할인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은행 계좌의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반드시 금리를 결정하고 환율을 결정하고 통화량을 결정하는 그 외에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국채로 발행할 수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갖다가 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중앙은행들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유로라 그래가지고 유로를 쓴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몽땅 다 없어져서는 안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anyway. 자, 그래서 환율 말고 시장 이야기 한다면, 그래서 어제에 비해서 올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오늘 올랐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요것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 2417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에. 그 다음 오늘 외국인들 주가는 올랐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 그죠? 오늘 주가는 누가 올렸습니까? 개인들이 끌어올렸네요. 그죠? 개인들이 한 1,400 정도 매수해가지고 끌어올렸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매도한 쪽이 없고요. 시가총액상종분들 다 올랐으니까, 어제는 왕창 다 떨어지다가, 오늘은 거꾸로 다 올랐으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반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스피 지수 결국은 오늘은 어제 떨어졌으니까 반등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 상승 추세가 되려면 추세가 하락폭보다, 그죠? 하락폭에 비해서 뭡니까? 상승폭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어제 떨어진 이만큼 떨어졌으니 이걸 오늘 올랐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더 이상의 올라가는 쪽이 나타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요 구름을 넘어서고 요 고점을 넘어서고 2,500은 정확하게 말하면 2,500입니다만은 2,500을 넘어서면은 상승 추세네 반쯤, 그죠? 반쯤 확정되는 거고, 그러다가 요 레벨을 2,550을 넘어서면은, 상승 추세는 이거 하락폭 단기적으로 하락이었고, 다시 상승하겠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오늘 올랐다 그래가지고 광불할 일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역시 상승 추세가 되려면 요 점을 넘어서거나, 하다못해 요 점을 넘어서야만이, 일시적인 조정이고 다시 올라가겠네. 첫째로 요 점을 1번 점을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고점을 넘어서야만이 역시 큰 흐름으로 봤어요. 여기까지가 상승 추세고 단기적으로 조정 보였고 다시 상승, 단기적으로 조정, 다시 상승 추세네 라고 말하려면 이걸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일목으로 보면은 구름 안에 처박혔고 그래서 여전히 기준선 밑에 있고 그래서 여전히 상승세라고 말하기에는 의문스럽다. 그죠? 퀘션 마크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스닥 지수 간밤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구름 밑으로 처박혔고요. 그죠? 구름 밑으로 처박혔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구름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기준선의 문제가 아니고 구름 밑으로 처박혔고 후행스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별 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미국에서의 반도체,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가지고 소위 나스닥의 성장주들에 대한 앞날이 여전히 불안해 보인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달러대 원화 환율은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소폭 하락세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19원 이상 올랐다가 오늘은 3원 정도 떨어진 걸 가지고, 그죠? 어제 왕창 올랐다가 오늘 조금 떨어진 걸 가지고 똑같은 논리로 이걸 갖다가 과연 하락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죠? 하락세로 되려면 이만큼 올랐으면 떨어지기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하락세죠.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떨어질 것 가지고 하락세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그죠? 뭔가 구름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뭔가 물증이 필요하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지금의 추세는 상승세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마찬가지.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어제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조금 밀린 거는 어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조금 조정을 보인 거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유로입니다. 유로 0.98 보이십니까? 월봉이네요. 0.98까지 갔다가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구름 밑에 있고 기준선 밑에 있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것은 하락세의 와중에 있다는 거죠. 그죠? 여전히 하락세의 와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 기준선 밑에 있고 후행 스핀도 없고 만약에 이런 종목을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종목을 가져와 가지고 가서 이런 거 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는데 받아가니까요. 좀 살까요? 예를 들어서 11,180원에 그죠? 11,180원인데 11,200원이군요. 11,200원에 살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했더니 저는 뭐라고 말했을 거냐?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후행수는 별 볼이 없고 구름 밑에 있고 기준수도 못 넘기고 별 볼이 없는데 이거 말라고 사라 하여. 좀 기다려보다가 올라가서 기준선 넘기고 후행스핀 넘어오고 구름 넘어올 때 물증을 보고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겠죠. 유로든 환율이든 뭐든 간에 주식이든 똑같은 이야기죠. WTI든.
근데 실제로 여기서 매수했다면 망했죠. 그죠? 망했죠. 그러니까 역시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세이니 유로 아직은 하락세이니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유로가 올라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따라서 유로가 올라가기 어렵다면 달러 강세 추세가 당분간 무너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TI는 보이십니까? 올랐습니다. 소위 이제 감산 이야기가 상당히 그냥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죠? 감산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기대감으로 반등하고는 있죠, 그죠? 유가가 반등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논리로 꼭 산다면 이제 겨우 기준선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냥 정찰병 보내는 정도의 매수이지 아직까지 큰 흐름상으로 하락세를 벗어날 만한 모멘텀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죠? 잘 보이지 않는다. 그죠? 원유 선물이,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아직까지 기준선 위에 있죠. 그죠? 아직 구름 아래쪽에 있습니다만은 구행수 밴드가 확실하게 넘어서지 못한 상태니까 아직은 정찰 매수 정도로 보고 싶다는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그냥 저장입니다. 그죠? 그냥 저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매수하기도 그렇고 매수하기도 그렇고 그냥 구름 아래쪽에서 산다면 CCI가 마이너스 85니까 그죠?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85니까 100선을 넘었었다는 이유로 매수 신호가 나타나긴 했는데 매수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추세적으로 봐서 후행스팬 밑에 있고 기준선 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는 매수로 돼. 그냥 얼마나 산다고요? 자, 여기서 매수는 매수로 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사라고? 조금만 사라. 조금만. 이거 조매만 사시라. 아직까지 추세가 과거에 구름 위로 날아갈 때에 비해 가지고는 영 별 볼이 없지 않냐. 여기서 CCI가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사고 산다면 기계적으로 사긴 하겠는데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상황이 좋지 않지 않겠냐.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한 1분 정도 숨 돌리고 나서 삼바, LG이노텍, LG전자, 삼성전자 등등의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 이런 종목들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